안녕하십니까. 시사열전 최용수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보도해드린 경찰에 의해서 한 시민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구인돼서 논란이 됐던 그 당사자의 주인공을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분당에서 오신 김사랑 씨를 이 자리에 모셔서 상황에 대해서 당일에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엄청 놀랐죠. 예, 우리 김사랑 씨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일을 해오시며 그리고 성남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 그리고 김사랑 씨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네, 저는 그 성남에서 오랜 동안 은행 장학회라고 복지 사각지대 애들을 돕는 후원 단체 회원이자 또 성남 시민협의 공동 대표이자 또 한국 작가협회 작가예요. 제가 요번에 또 시집을 냈는데 요게 두 번째 시집이에요. 예, 그리고 또 소상공인 모두가 리더라고 하는 그 밴드의 300명의 회원을 둔 밴드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월정하게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을 14일 날이죠? 네. 14일 갑자기 경찰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나 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자세히 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그날 제가 14일 날 제가 이제 한 7시쯤인가 같이 치킨을 먹기로 누구랑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는 우리 지인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참이에요.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김사랑 씨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네 맞는데요. 그 뒤를 딱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찾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날 진짜 깜짝 놀라서 뭘 찾았다는 거지? 그러더니 갑자기 경찰차가 제 앞에 한 대가 아니에요. 한 대 서더니 두 대 서더니 까만 스타렉스 같은 봉고차까지 서는 거예요. 그럼 내리더니 아침부터 저를 이게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수색을 했대요. 내가 범죄자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일로 저를 찾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실종 신고가 나 있대요. 실종 신고를 누가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실종 신고를 누가 냈느냐. 처음엔 얘기를 안 했어요. 경찰에서가. 예. 그러면서 마치 가족이 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 실제 핸드폰에도 가족이 실종 신고를 낸 것처럼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여청과라고 그러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경찰이 스스로 낸 거예요. 어느 경찰 소속? 분당경찰서에서요. 그 이유가 뭐죠? 그날 내가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기로 돼 있었는데 분당경찰서에서의 조사가 이제 늘 내가 생각할 적에는 너무 편파적이니까 이런 조사를 받기가 싫다고 그랬어요. 거부를 했죠. 담당 수사관한테? 네. 예. 거부를 하고 내가 싫다는 표현을 한 건데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담당 수사관이 실종 신고를 낸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김사랑 씨의 어머님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네. 실종 신고를 내지 않았고 네. 그 내용을 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보니까 경찰차가 와 있었어요. 분당 측에. 몇 시경이에요? 예. 내가 운동 갔다 그때가 헬스 갔다 오고 하면은 낮이죠. 한 12시나 예. 1시 안에예요. 김원진이가 죽겠다고 자살 건으로 신고가 들어왔대요. 신고한 사람을 대달라. 절대 못 죽겠는데요. 우리 딸을 좀 많이 친하고 한 사람이 그런 걸 해주는 거지. 그게 무슨 범죄자 일이 아니지 않냐. 절대 안 가르치는데요. 네. 자, 어머니께서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우리 네. 전화통화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낸다는 거죠? 네. 그러면 김사랑 씨하고 담당 경찰관하고 그러면은 통화 시도는 해봤나요?
그 이후에요? 예. 아니, 실종이 됐다고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아, 저한테 전혀 그런 연락이 없었죠. 실종 신고를 그때 냈다라고는 말이 없었죠. 전화는 혹시 온 거 없어요? 경찰서에서? 아니요, 없었죠. 저한테. 그 여청과라고 아무튼 문자가 하나 딸랑 온 게 다예요. 가족이 실종 신고 냈다고. 그게 몇 시경이었죠? 그 낮인가 그때예요. 그래서 전화 시도한 건 없고 경찰서에서요? 그렇죠. 뭐 네. 경찰서에서 전화는 왔었는데 아니 뭐 가족이 나를 왜 실종 신고를 내요? 그거 뭐 멀쩡하게 내가 있고 뭐 전화 통화 뭐 하는데 내가 자주 하는데 뭐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뭐 시골에 사는 분이 아니에요. 같은 성남에 살아요. 성남 분당. 그러니까 뭐 실종 신고 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 현장에 와가지고 우리 김사랑 씨를 어떻게 제압을 하고 어떻게 경찰차에 실었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아, 그 당시에 그 제가 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 그 경찰차에 쑤셔 넣을 적에 거기가 하필이면 슈퍼 앞이에요. 24시 편의점 앞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게 한 7시쯤이니까 출퇴근 시간 아니에요. 그 슈퍼에 뭐 상주에 있는 뭐 직원도 있고 뭐 그 보는 사람들 앞에서 마치 제가 범죄자인 것처럼 제가 뭐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막 그냥 한마디로 마치 잡범 다루듯이 그냥 막 쑤셔 넣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남자 경찰관이 한 건가요? 그럼요? 그렇죠. 제압을? 그거를 제압을 그 뒤에서 막 떠밀어 버린 거니까 그때는 차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등 쪽에서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니까 뒤쪽이니까 내가 못 보잖아요. 그 네. 상태에서는. 그때는 여자 경찰관도 껴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몰라요. 차에 탔을 때는 양옆에는 남자 경찰관이었고 막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남자 경찰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경찰관도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남자 경찰관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를 완력으로 안 가겠다고 막 하는 거를 뒤에서 그냥 막 쑤셔 넣은 거예요. 마치 범죄자 다루듯이 실종 신고 뭐 났다고 한 사람을 집어넣을 적에는 경찰차에 집어넣을 적에는 뭐 마약 환자나 무슨 뭐 살인범 잡범 취급하듯이 그냥 막 쑤셔 넣더라고요. 그리고 차 안에서는 양쪽에 남자 그것도 새파랗게 젊은 그 경찰 둘이서 막 꼼짝도 못하게 막 내가 여자인데 이런데 가슴 같은데 막 있는데 막 여기를 그냥 그 성적인 머물감 느끼게 꼼짝도 못하게 여기 양쪽으로 그냥 제압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끌고 가느냐 막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내려놓으라고 막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막 문 열고 가게 하면서 더 제압하니까 막 가슴 쪽 같은 데를 이렇게 막 걔네들이 더 이렇게 덮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더 반항하죠. 그러면서 나중엔 소리도 못 치게 이제 손까지 집어넣으니까 그때 꼼짝도 못한 거죠. 정복을 입을 경찰관이었었나요? 네네 맞아요. 예. 그 후로 이제 정신병원으로 한 얼마 정도 걸렸죠? 소요 그 시간이? 그게 지하철로 한 2코스 정도 거리예요. 그게 신흥역에 위치한 곳이니까 그 한 15분, 20분 그 정도 거리를 그렇게 끌려간 거죠. 예. 구급차가 아닌 경찰차로. 경찰차요. 예. 그러니까 경찰차에 막 구급차면 내가 무슨 병원이라도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난데없이 경찰차를 탔는데 어디론가 저를 끌고 가니까 아니 이거 뭐 경찰서로 끌고 가는 건지 뭐 아니 뭐 하다못해 내가 뭐 우리 실상은 우리 엄마 집도 저 연락을 했었다라고 하길래 나는 또 우리 엄마 집이라도 데리고 가는가 보다 했어요. 실종신고라고를 하길래 아니 설마 그걸 뭐 병원에를 끌고 갈 줄은 나는 상상조차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 뭐 쭉 가더니 어디 딱 서더라고요. 네. 큰 건물 있는 데를. 네. 그러더니 어디 간다 소리를 안 했어요. 경찰이. 엘리베이터에 태우더니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유리문이 이렇게 딱 있는데 뭐 휴엠 병원 딱 있어요. 설마 그게 정신병원일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아니 병원은 또 왜 왔지? 예. 아니 그게 진짜 병원을 내가 왜 왔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끌고 가더니 그 간판이 없잖아. 그게 가서 보니까 뭐 정신과 병동 이렇게 간판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정신과 병동인지도 몰랐어요. 의사 앞에 앉혀놨어요, 저를. 그게 정신과 의사인지도 저는 몰랐어요. 그 옆에는 누가 있었죠? 경찰관들이 경찰이. 있었고. 예. 그러면서 무슨 상담을 받기를 해요. 그때 경찰관은 몇 명이 동행을 한 거죠? 그때 한 서너 명요. 그리고 정과 그 사복을 입은 좀 연세 드신 분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경찰이에요? 네, 경찰이요. 맞아요. 여자 경찰은 몇 명 있었습니까? 여자 경찰 딸랑 한 명? 옆에 그럼 병원에서 여자 경찰이 옆에 없었어요? 없었어요. 남자 경찰이 남자 다 경찰만 다. 동행을 하신 거죠? 네, 거의. 네, 그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앉혀놓고서 뭐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건이 뭐 어떻게 돼서 여기 왔느냐 뭐 이러는 거예요. 난 그게 정신과 의사인 줄 몰랐어요. 예. 그 언제 알았냐? 갑자기 그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얘기를 네. 했어요. 난데없이 뭐 72시간이래요. 예. 그러니까 아니 뭔 72시간이요?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감금 72시간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병원인가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병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나 이거 큰일 났다. 내가 그때서야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집에 가고 싶어요. 내가 이랬어요. 예. 그러면서 나 이거 그냥 집에 가고 싶은데 내가 이랬어요. 예. 그러면서 내가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예. 실은 그 수납 있는 데서 내가 도망가려고 예. 그러고 있으니까 뒤에서 경찰인가가 나를 탁 잡았어요. 진작 얘기해야지 이러면서. 어떤 걸 진작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 위치를 얘기하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실종 신고가 났다고. 네, 네. 그런데 내가 왜 경찰들한테 집 위치를 내가 왜 얘기해야지 되느냐.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나 스스로 다 알아서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실은. 번지수를 대라고 했는데 내가 번지수를 안 낸 것밖에는 죄가 없어요. 네. 그랬는데 진작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경찰관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아니 그게 진작 얘기하고 안 하고가 무슨 뭔 죄가 있다고 나를 72시간 감금을 하냐 이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때부터는 느낌이 싸하니 안 좋잖아요. 그러던 참에 내 전화기에 전화가 왔어요. 누구한테 온 거죠? 우리 회원한테. 네. 내가 300명의 이제 회원을 둔 그 밴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회원이 따님이 실은 정신과 병력이 있는 딸이에요. 저기 회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사태가 심각한 걸 내가 느낀 거예요. 내가 전화를 하면서 이랬어요. 여기 내가 지금 느낌이 너무 안 좋다. 지금 72시간 감금이라고를 나왔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리더님 제 말만 들으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이랬더니 절대 반항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반항하면 소지품 다 뺏겨요. 이러더라고요. 소지품 다 뺏기니까 일단 말을 듣는 척 하세요. 반항하면 결박당해요. 딱 이러는 거예요. 일단 말을 듣는 척 하고서는 그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서 SOS를 치래요. 그러고서는 이제 가만히 있었죠. 그러고서 난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병실로 끌고 가는데 그게 남자 조무사하고 하고 이제 경찰들은 나를 거기다가 딱 놓고서는 이제 병실로 끌고 가는 상황을 보니까 가버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병실에 이렇게 딱 오니까 그게 엄청 지저분해요. 독방이에요. 조그마한 독방. 그걸 딱 보는 순간 엄청 겁이 나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정신병동 아니에요. 이게 철창으로 다 돼 있나요? 아니요. 그 철창은 아닌데 그게 요런 문이 이렇게 있으면 요 네. 유리문 요만큼 있어요. 또 그 네. 위에. 근데 그 유리문이 까만 비닐로가 이렇게 또 쳐 네. 있어요. 그 안에서 밖을 쳐다볼 수가 없게요. 조그맣게. 그 뭐 교도소 문 같은 거죠. 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하더니 환자복을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거를 입으래요. 그래서 내가 안 입겠다 이랬더니 남자 조무사가 갑자기 딱 오는 거예요. 몇 명이서 온 거죠? 2명이.
남자 조무사만요? 응, 여자 조무사가 처음에는 옷을 이렇게 갖다 줘요. 네. 안 입겠다고 이렇게 딱 이랬더니 안 입으면 포승줄로 결박을 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계속 안 입겠다고 하니까 남자 조무사를 딱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러고는 거기서 옷을 갈아입으래요. 남자 조무사가 딱 있는데. 아, 그냥 지금도 생각하고 눈물이 막 나는데. 아니, 그 남자 조무사 있는 앞에서 그 환자 보고 갈아입으라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저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갈아입었나요? 그 분위기라는 게요. 그 내가 북한 사회에도 뭐 그게 왜 북한 동포들이 왜 찍소리도 못하고 사느냐 내가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항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 분위기가. 그게 남자 조무사가 둘이 딱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자 조무사는 가운데 딱 있으면서 갈아입으실 거예요. 안 갈아입으실 거예요. 딱 이렇게 눈을 쳐다봐요. 그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소리를 세는 거야.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것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안 하면 포승줄로 결박한다고 그래요. 그 포승줄로 결박을 하는 사람이 남자 조무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협을 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양쪽에 딱 있으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건장한 남자 둘이 딱 서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안 가고 있으니까 내가 안 갈아입으실 거야 막 이러니까 내가 여기 벗었어 실은. 여기 벗으면 되냐고 내가 이랬어 승질나서. 일부는 벗었죠. 근데 저 남자들 안 치워줄 거냐 그랬어요 내가. 내가 이렇게까지 망신을 주고 이렇게 해야지 되냐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다 안 벗으려고 일부만 벗었죠. 그래서 내가 이 벗는 것을 확인이 들어가니까 남자가 나가는 거예요. 일부 벗었어요, 진짜. 그 꼴까지를 보고서 남자가 나가더라 이거예요. 네, 그리고요. 어떻게 진행됐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것만 벗으면 나는 다 되는 줄 알았죠. 그러고서 이제 환자복 갈아입었어요. 환자복도 너덜너덜하고 뭐. 그리고 그 침대가 저런 인조 가죽이에요. 시트도 없어요. 네. 시트도 없는 데다가 베개도 없더라고요. 거기 이제 앉혀놨어요. 그러더니 쟁반 같은 거에다가 뭐를 이렇게 들고 와요. 여자 간호사가. 그러더니 그 손을 내밀래요. 주사를 맞아야지 된대요. 그래서 아니 나는 저 감기 주사도 맞는 거 싫어해요. 그런 사람한테 갑자기 주사 바늘이 똑하니 있으니 깜짝 놀라잖아요. 아 이건 무슨 주사냐? 이거 뭔 주사냐? 이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방이 나왔으니까. 뭔 처방이냐? 난 처방 소리도 못 들었는데 의사하고 상담할 때는 주사 이런 소리 전혀 없었어요. 네. 아니 뭔지도 모르는 주사 내가 왜 맞아야 되냐 이랬더니 안 맞으실 거예요? 딱 이러더니 안 맞으면 또 결박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내가 그 주사를 조금 엉덩이를 까야 되는 주사인 거예요. 그게 거의 2대를 넣더라고요. 그때 남자 조무사가 그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안 맞을까 봐 결박하려고 안 하면 그 주사를 일부러 맞추려고. 그러고 나서는 또 뭐 체크를 해야 된다고 와가지고 또 뭐 이 손에다가 뭘 찔러 넣고 그러더니 이제 혈관 주사 같은 거를 또 들고 왔어요. 여기를 그때 당시에 했는데 이게 안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이제 이쪽. 그래서 그때 시퍼렇게 먹는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여기에 안 맞으니까 이쪽에를 넣으면서 뭐라고 짜증을 냈냐면 자기네가 잘못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안 잡히면 발가락에 넣어야 된대요. 여기가 간신히 맞는데 내가 그 모든 주사가 뭔지를 몰라요.